훔치려고 저택에 들어간 소년. 그런데 사슬에 묶인 착취당한 노인을 발견하고 신문 헤드라인에 서울의 작은 골목,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12살 시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를 기다리는 현실이 있었다. 엄마. 시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날 이후 시우의 어린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얹혀졌다. 시우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약한 신음 소리가 들렸다. 시우야,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우는 강한 척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는 어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다. 시우의 작은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남산타워가 멀리 보였다. 시우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엄마와 함께 갔던 그곳. 지금은 너무나 먼 꿈처럼 느껴졌다. 시우야, 학교 가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제가 재활용품 주우러 가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우는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지나 큰 거리로 나오자 아침 출근길에 바쁜 파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시우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재활용품을 찾았다. 캔 하나, 플라스틱 병 하나. 그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오늘은 꼭 10,000원은 벌어야 해. 시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시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웠다. 오늘도 시우는 계속해서 걸었다. 엄마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작은 희망을 위해. 해질 무렵 시우는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행하고 있었다. 그의 가방에는 하루 종일 모은 재활용품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 시우야. 익숙한 목소리의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동네에서 유명한 불량 청소년 민혁과 그의 일당이었다. 어디 가나? 오늘도 열심히 일했나 보네. 민혁이 비웃듯 말했다. 시우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 너 돈 벌고 싶지? 진짜 큰 돈 말이야. 시우의 귀가 솔깃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민혁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강남에 있는 큰 집 하나 털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자. 한 번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올 거야. 시우의 마음이 요동쳤다. 엄마의 병원비, 약값, 그리고 그들의 미래.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혔다. 이건 잘못된 거야. 엄마가 알면 실망하실 거야.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익숙한 고난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험하지만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는 길이었다. 시우의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시우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시우야, 어디 있니?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시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3장, 위험한 계획, 400단어. 어두운 골목, 민혁과 그의 일당이 모여 있었다. 시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자, 계획은 이거야. 민혁이 작은 지도를 펼쳤다. 강남 한씨 할아버지 집이야. 소문에 의하면 집에 현금을 숨겨두고 있대. 시우의 눈이 커졌다. 한씨, 할아버지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옛날에 큰 회사 사장이었대. 지금은 혼자 살아. 시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노인을 털어야 한다는 생각에 양심이 찔렸다. 이봐, 시우야. 민혁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내 엄마 병원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야. 이런 기회 다시 안 나. 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통 속에서도 항상 그를 위해 미소 지어주던 엄마. 어떻게 들어가나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이 씩 웃었다. 뒷문으로 들어갈 거야. CCTV는 내가 처리했고 경비원은 없어. 계획은 자세히 설명되었다. 시우는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시우, 넌 창문으로 들어가. 내가 제일 작으니까. 민혁이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갔다. 골목 끝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시우는 그 소리가 마치 경고 같다고 느꼈다. 내일 밤 11시, 여기서 만나. 민혁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모두가 흩어지고 시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어두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다. 시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어둠이 내린 강남의 고급 주택가, 시우와 일당은 한씨 할아버지의 집 앞에 숨어 있었다. 시우의 심장은 마치 폭죽처럼 터질 것 같았다. 자, 시작한다. 민혁이 속삭였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창문을 열었다. 그의 몸이 가늘어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우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값비싼 골동품들이 보였다. 대박이다. 뒤따라 들어온 동규가 감탄했다. 하지만 시우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노인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같이 있는 것들을 찾아. 민혁이 재촉했다. 시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각 발걸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2층 복도 끝, 큰 문이 보였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방일 것이다. 시우는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그 순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가 깨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과 욕심이 격렬하게 싸웠다. 시우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서 있었다. 문고리를 돌릴까? 아니면 도망갈까? 시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시우의 손이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한씨 할아버지는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하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우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혁과 다른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뭐야, 이게?
민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시우는 빠르게 생각했다. 그는 결심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민혁은 비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돈 훔치러 왔어. 영웅 놀이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시우는 단호했다. 그는 할아버지 옆에 섰다. 난 이럴 수 없어. 이건 잘못됐어.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우는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가요. 다들. 이건 범죄예요. 시우가 말했다. 민혁이 시우에게 다가왔다. 넌 배신자야. 이러면 너도 같이 잡혀. 그 순간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경찰이 오고 있어. 내가 아까 신고했어. 민혁과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도망쳤다. 시우는 할아버지를 풀어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애야. 넌 좋은 아이구나. 시우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시우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간병인이 날 학대하고 돈을 훔쳐갔어. 난 너무 약해서 저항할 수 없었지. 시우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도 이렇게 무력하고 예롭게 느꼈을까?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시우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경찰관은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잘못을 저지를 뻔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어. 용기가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는 시우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그의 용기가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밤, 시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며 시우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항상 옳은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시우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한시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현관 앞에 서서 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 내가 왔구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시우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렴. 이야기 좀 하자.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우는 어젯밤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차 한잔 하겠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우가 말했다. 둘이 함께 차를 준비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시우야, 넌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했니?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사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가 느낀 절망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한때 그런 절망감을 느꼈단다. 시우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난 성공한 사업가였지. 하지만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나갔지.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때 난 내 나이였던 내 손자를 생각했어. 그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거든. 시우는 숨죽여 들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지. 정직하게, 열심히,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할아버지는 시우의 손을 잡았다.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시우야. 넌 그저 길을 잃은 거야.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함께 찾아보자. 내 어머니도 도와줄 거고. 그 순간 시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함께 해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봄이 찾아온 서울. 한씨 할아버지의 집 정원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꽃밭 사이를 거닐며 물을 주고 있었다. 시우야, 저기 국화 좀 봐라.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들어 노란 국화를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네요. 그래, 국화는 인내와 고결함의 상징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지난 몇 주간 시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많은 것을 배웠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할아버지, 이 허브는 뭐예요? 시우가 작은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민들레야. 약용으로 쓰이지. 내 어머니께 좋을 거야. 시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시우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마. 그들은 집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온실이 있었다. 여기서 한약재를 기르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며 말했다. 시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온실 안은 다양한 약초들로 가득했다. 대단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인삼이고 저기 있는 건 헝기야. 모두 건강에 좋은 약초들이지. 시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래, 시우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시우의 생활은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약초 가꾸는 법을 배웠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했다. 어느 날, 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차를 어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정성이 담긴 차라면 분명 어머니께 큰 힘이 될 거야. 시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한 차를 준비했다. 국화, 인삼, 대추를 조심스럽게 배합했다. 그날 저녁,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차를 건넸다. 엄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난 후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시우야, 정말 맛있구나. 엄마가 힘이 나는 것 같아. 시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머니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시우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을의 오후, 한씨 할아버지와 시우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단풍잎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춤을 추듯 떨어졌다. 시우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단다. 시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난 너를 내 손자처럼 여기게 됐어. 그래서 내 재산을 너에게 남기기로 했단다. 시우의 눈이 커졌다. 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시우의 말을 막았다. 들어보렴. 난 내가 이 집과 정원, 그리고 내 사업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을 돕길 바란다. 시우는 할 말을 잃었다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전 아직 어려요. 그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할 수 있어. 내 마음의 따뜻함과 정직함을 믿는단다.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제 어머니는 어떡하죠? 내 어머니도 함께 살 수 있어. 이 큰 집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단다. 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다. 그래, 시우야.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정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꿈꾸는 대로 일어나가렴. 그날 밤, 시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를 돕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시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겨울의 찬 바람이 서울거리를 휘몰아치던 어느 날, 시우의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렸다. 한씨 할아버지의 멀고 먼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인데.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시우는 할아버지 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요. 하지만 친척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위협했다. 그날 밤, 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시우를 불렀다. 시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시우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내가 선택한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갈 거란다. 그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우는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을 경험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우는 할아버지의 진심과 자신의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배운 모든 것,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이 유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판사는 주의 깊게 시우의 말을 들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시우의 진심에 감동받은 듯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본 법원은 한 씨의 유언장이 합법적이며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우 군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우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법정을 나서며
시우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우야.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시우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한씨 할아버지의 집은 활기로 가득 찼다. 시우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희망의 정원이라는 문화센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 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시우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저기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만들면 좋겠어. 시우의 눈이 반짝였다. 네. 그리고 정원에서는 약초 재배법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웃들도 점차 시우의 열정에 감동받기 시작했다. 시우야, 우리도 도울 일 없니?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시우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이의 도움을 환영했다.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희망의 정원을 만들어 갔다. 한 달 후 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곳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배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시우를 바라보았다. 센터 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전통 예술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렸다. 정원에서는 시우가 직접 약초 재배법을 가르쳤다. 그의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수업을 들었다. 시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몰랐어. 어머니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시우는 엄마를 꼭 안았다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 시우는 정원 한켠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리고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을 보며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희망의 정원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희망의 정원을 감싸고 있었다. 시우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단풍잎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시우야. 낯익은 목소리의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한씨 할아버지의 친척들이었다. 시우는 긴장한 채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나이든 아주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줄 몰랐어. 시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친척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이제 보니 할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어.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었어요. 친척들은 미소 지으며 시우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함께 센터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니 놀라워. 한 친척이 감탄했다. 시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어요.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돕고 싶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시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함께 의논해봐요. 그날 저녁, 희망의 정원에서는 특별한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한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할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모습. 시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 희망의 정원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희망의 정원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 찼다. 시우는 이제 18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지난 6년을 돌아보았다. 시우야. 할아버지의 부르는 소리에 시우는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걸어와 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손자야.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둘은 잠시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다. 어르신들이 태극권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시우의 어머니도 다른 환자들과 함께 원예 치료를 받고 있었다. 시우야, 이제 내 앞길을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 의대에 가려고 해요. 한의학을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좋은 선택이구나. 하지만 걱정돼요. 제가 없으면 이곳은 어떻게 될지.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내가 씨를 뿌린 이 정원은 이제 혼자서도 잘 자랄 수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갈 테니. 그때 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시우야, 내 앞길을 축하해.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기를 잘 지킬 테니 걱정 말고 공부해. 젊은 자원봉사자가 덧붙였다. 시우는 감동에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여러분. 꼭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해질 무렵, 시우는 정원의 나무들 사이를 걸었다. 각 나무에는 그와 함께한 추억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기다려요. 희망의 정원. 더 큰 꿈을 안고 돌아올게요. 밤하늘에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별빛 아래 시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시우의 감동적인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어려움, 성장,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타인을 돕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우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혜의 말씀 채널을 구독하시고 감동과 희망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세요.